자, 여러분 교재 163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으로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오죠. 자, 이 학자들의 견해를 묻는 우리가 내용입니다. 또 시험 문제에 또 매년 또 출제를 하고 있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에서 우리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버제스. 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전개를 하죠. 그래서 1826년에 이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이죠.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에서의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 자,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을 한 거죠. 우리가 응용을 해서 도시, 우리가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 나타났죠?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실증적으로 분석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오죠. 자,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도시 생태학이죠. 자, 도시 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설명을 한 이론이 되겠죠. 자,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죠. 중심 업무 지구 하나입니다. 도시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 하나, 단 핵이죠. 자, 이 핵심에서 밀려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인데 이 점이지대 또 32회심에 또 출제를 했죠. 점이지대. 그리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대. 자, 여러분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있다. 32회심에 출제를 했습니다. 점이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거지역이 우리가 이제 네 번째이고, 밖에는 위성도시로서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섯 번째 동심원을 형성하죠.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5개의 지구로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버제스입니다. 최초니까 순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이 우리 도심으로부터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이죠.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뭘로 설명하고 있다? 자,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친입, 그 지역에 원주민과 경쟁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하는 천이죠.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이죠. 이게 바로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64페이지에 거기에 이 세 번째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이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네 번째는 도심에서 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도 낮아지고 우리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접근성도 낮고 인구 밀도도 낮죠. 그리고 또 외곽 갈수록 범죄도 점점 줄어들죠. 범죄도 줄어들고 질병도 적어지고 이 빈곤 문제도 우리가 줄어드는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곽으로 갈수록 그렇죠.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핵심이 우선 하나, 단핵이다. 단핵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이 동심원을 변형을 하죠. 자, 여기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있어서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을 변형한, 이 동심원을 이 변형한 모형으로 나타난 게 바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는 축 이론이라고 하죠. 자,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 도시, 시카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42개 도시에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질적인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되죠. 이렇게 동질적인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돼서 교통의 선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뭐를 띠고 있다. 우리가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뭐를 따라서 우리는 도시의 성장이 교통망을 따라서 확대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선은 부채꼴, 형은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 이 쐐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66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확장된다는 이론인데, 교통망의 동그라미 우리가 끌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산 위에서 7번째 줄, 산, 하층 등 장애물이 적은의 동물,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정령적이지 않은 부정령 모양을 띠면서 확장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고급 주택은 교통망축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 주택은 고급 주택 인근에 입지하고, 저급 주택은 어떻게 돼? 이해가 고급 주택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뭐 여기 고급 주택, 이건 교통망축 가까이 입지하고, 좌우에는 중급 주택, 저급 주택은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 끝나갈 때 이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자, 그리고 4번에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트고요. 5번 끝에 쐐기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쐐기형. 동그라미 치시고, 자, 비판의 3번 볼까요? 주택 입지 이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고급 주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 고급 주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이론은요, 핵심이 하나입니다. 두 이론이 이렇게 CBD, 중심 업무주의 핵심이 하나인데, 문제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해서 결합한 이론이 1945년에 나타난 거죠.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핵심 이론이죠. 다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핵심이 이번은 이제 여러 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60 우리가 7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은 도시가 성장하면은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1번, 도시 토지용 패턴 유형이 하나의 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몇 개 이산, 분리된, 이산되는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으로서 현대 도시나 대도시 설명에 가장 적합한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심이 있고 도심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생기죠.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면은 다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 심화 보면요. 다 핵을 성립시키는, 발생시키는 요인이 나오죠. 다 핵을 발생시키는 요인,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이죠. 자, 같은 업종의 활동은 우리가 집적에 따르는 이익을 추구하죠. 한 장소에 모이는 집적에 따르는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 집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집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네, 집적이죠. 분산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또 서로 다른, 우리가 업종 서로 다른 이질적인 활동에는 집적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하죠. 집적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분리 경향이 나타나죠.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양립하기가 어렵다. 비양립성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핵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업지구는 교통과 물, 수자원이 용이가 확보한 장소에 입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도심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또 지대, 지불 능력에 또 차이가 있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다핵이 형성되고, 또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면서 다핵이 형성되는데, 시험 지문은 특히 이 두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위원 교재에는 이 3가지 이론이 우리가 적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3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9페이지에 도시 경제 기반 이론을 보시면은, 경제 기반 이론에서 우선은 한 지역의 산업은 크게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으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기반 산업은 어떤 지역이 주어지겠죠. 자, Z 지역이다. 이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 지역 경계 바깥으로 수출하는 활동을 기반 산업의 활동이다. 기반 활동, 기반 산업의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수출하면 화폐가 지역 내로 유입이 됩니다. 비기반 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하는 활동으로서 지역 내에서 화폐가 유통되는 산업이 비기반 산업, 일명 비기반 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중간에 볼까요? 도시경제 기반 이론의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지역 사회나 도시의 성장은 기반 산업의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기반 산업의 활동에 달려 있는데, 즉 기반 산업의 성장이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서 지역 전체에 우선 우리가 성장을 주도한다는 이론이 바로 경제 기반 이론이 되겠죠. 자, 시험 문제는 우리 30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32회 시험에도 나왔죠. 27회, 30회, 32회 출제되어 있는 건데, 자, 32회 나왔기 때문에 이번은 별표 2개로서 3회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개수란 용어죠.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입지, 개수,
LQ를 말합니다. LQ. 자, 그 LQ를 우리가 보는데 그 수식이 여러분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는 항상 이 수식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분모는 전국입니다. 분모는 전국. 우리가 분자는 우리가 지역이죠. 어떤 특정 지역. A 지역. 이렇게 특정 지역이에요. 분자는. 분모는 전국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에 우리가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A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A 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하여튼 분모는 전국 전체 산업, 여기죠. 전국 I 산업, 요 두 칸이 만나는 숫자가 들어오면 됩니다. 이때 LQ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땐 1을 기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1을 기준합니다. 1보다 크면 A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크면은 A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A 지역 경계 밖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 되고 1보다 작으면 A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수출하지 못하는 비기반 산업을 얘기하죠. 자, 이럴 때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우리 생산을 해서 우리가 자족의 상태를 말하죠. 자, 여러분 32에는 1보다 큰 이 기반 산업 찾는 걸 출제를 했었죠. 자, 문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70페이지에 문제를 보시면은 자, 170페이지에 우리 예제 문제를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과 B 지역에서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묻는 거죠. 자, A 지역에 Y 산업의 LQ를 묻죠. 자, 전국 전체, 여러분 맨 오른쪽 전 지역 고용자 수와 맨 밑에 고용자 수 합계 전체, 전국 전체 만나는 게 얼마죠? 190이죠. 자, 전국 전체 만나는 게 190에서 Y 산업 얼마? 전국의 맨 오른쪽 전국의 Y 산업 60이죠. 190에 60이 나왔어요. 자, 190에 우리가 60이 나왔고 그 다음에 A 지역 전체, A 지역 맨 밑에 고용자 수 합계 전체, A 지역 전체 얼마? 90이 나와 있죠. 그리고 Y 산업 고용자 수 우리가 30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3분의 1, 0.33이죠. 60을 또 190으로 이게 나누어서 또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1.06이 나와요. 이게 1.06이 나오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기반 산업이 돼요. 자, A 지역의 Z 산업을 볼까요? A 지역의 Z 산업 보면은 AQ는 190이죠. 전국 전체 190에서 Z 산업이 얼마? 50이 나와요. 자, 그리고 A 지역 전체 90에서 또 얼마? 30이 되죠. 자, 요것은 또 얼마 나오냐? 우리가 우리가 A 지역 1.27이 나오죠. 요거는 또 1.27이 나오고 또 1보다 크니까 기반 산업이죠. 그래서 A 지역 기반 산업은 X 산업은 0.79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기반 산업이니까 기반 산업은 2개가 되죠. A 지역은. 그럼 B 지역은 X 산업이 얼마냐? 자, B 지역의 X 산업의 AQ는 전체 190에서 X 산업 얼마? 80이죠. 80에 대해서 B 지역 100에서 얼마? 50. 요거는 0.5죠. 0.5로 요걸 나눠주면 되는데 요걸 X 산업을 계산을 했더니 1.19가 나오죠. 이것도 1보다 크니까 기반 산업.
또 Y 산업은 B적 Y 산업은 190에 또 60이죠. 190에 60에 대해서 100분의 30. 100분의 또 30이 돼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0.95. 야, 0.95니까 1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비기반 산업이죠. 그래서 기반 산업은 뭐 우리 X 산업. 여기서 A적은 2개, B적은 1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 표가 주어졌을 때 이 표는 요 수식을 가지고 숫자만 잘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계산기를 또 잘 활용을 하셔서 우선 계산 문제를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71페이지 보시면은 경제 기반 순수가 나오죠. 자, 경제 기반 순수는 자, 우리 전체, 우리 어떤 지역의 전체, 지역에 있어서의 전체 총 고용 인구에 대해서 우리는 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로 나눠주죠. 자, 지역 전체의 고용 인구는 100만 명인데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는 10만 명이다. 그럼 얼마가 되죠? 우리는 10이 되겠죠. 경제 기반 순수. 자,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지역 전체 고용 인구는 경제 기반 순수. 이 경제 기반 순수에 뭐를 곱해주죠?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때 경제 기반 순수가 지금 10이에요. 10. 자, 여기에 10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기반 산업에서, 자, 어떤 지역의 기반 사업에서 우리가 얼마? 5,000명 할까요? 5,000명을 고용을 했더니 10을 곱하니까 지역 전체는 5만 명이 고용돼요. 그러면 5만 명에서 5,000명을 뺀 나머지 4만 5천 명은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전체 고용 인구는 기반 산업 고용 인구에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기반 산업의 고용이 5천 명이면 경제 기반 순수를 곱해주면 지역 전체 고용 인구는 5만 명이 되죠. 그래서 5만 명에 5천 명을 뺀 4만 5천 명은 비기반 산업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요 수식에서 지역 전체 고용 인구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되죠. 자, 지역 전체 고용 인구로 분모 분자 나눠주면은 자,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오고, 요거는 기반 산업 비율이죠. 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 나오고, 이 기반 산업 비율은 1-B 기반 산업의 비율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분모 기반 산업 비율은 작을수록 이 비기반 산업 비율 요건 클수록 우리는 경제 기반 순수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171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내용 보면은 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 적거나 비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비율이 클수록 지역의 경제 기반 순수는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은 작을수록 이 값은 클수록 우리는 경제 기반 순수는 뭐한다? 커진다는 것을 우선 거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입지 한번 볼까요? 172쪽으로 갑니다. 입지는 경제활동 주체,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죠. 학교, 병원 등이 있는 장소가 바로 입지고, 입지 선정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조건, 이 여러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을 입지선정이라고 합니다. 입지선정. 입지와 입지선정인데 입지는 정적인 개념이고 입지선정은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에 상권이 나오죠. 밑에 보시면은. 자, 상권은 배후지라고 해요. 자, 173페이지 보시면은 상권은 배후지라고 한다. 상권은 배후지. 배후지는 뭐죠?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고객이 전주하는 장소. 또 우리는 상업 활동을 성립시키는 지역적인 조건을 갖춘 공간적 넓이를 상권, 배후지인데 또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이죠. 이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이다.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이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합니다. 교통체계가 발달하면 상권의 범위도 활달되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가변적,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밑에서 한 세 번째 보시면은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가 인구 밀도라든지 고객에 있어서의 밀도가 높을수록 또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리는 좋은 상권이 형성된다. 상권 형성에 유리하다.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된다. 즉 상권 형성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때 점포에 있어서의 면적, 점포에 있어서의 면적이 클수록 상권의 범위도 넓어지죠. 상권의 범위도 넓어져요. 그래서 점포의 면적, 매장 면적이 클수록 상권의 범위도 넓어진다. 그리고 구매 빈도. 자, 여러분이 가구, TV와 같은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 상권의 범위는 또 넓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예, 관련해서 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4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은 상권 획정 기법이 나오죠. 자, 이 상권을 우리가 획정하는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간 독점법이죠.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 상권의 형태를 얘기해도 확정된 상권의 형태. 예를 들면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이 대표적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형 할인점이나 쇼핑센터에 적합한 게 바로 시장 침투법이죠. 자,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영속이 됐습니다. 영속된 그 상권에 있어서의 우리가 나타나는 거 대형 쇼핑센터나 할인점에 적합한 이론이죠. 자, 그리고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과 같은 것은 분산시장 접근법을 사용하죠. 네, 분산시장 접근법은 결국은 고급 가구점을 예를 들어 보는데 이건 불영속된 상권이죠. 이 상권이 영속되지 않은 불영속된 상권으로서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별로
차이를 두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하면서 불영속된 상권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고급 가구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또 시험 문제는 또 뭐를 출제한다? 우리는 상권 분석 모형이 또 출제를 매년 하죠. 자,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32회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 관련해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계산 문제가 냈고, 최근 31회, 30회, 29회에서는 3년 영속 허프의 이론을 냈고, 28회는 허프의 계산 문제를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자들의 견해, 상권 분석 모형에서의 학자들의 견해가 또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관련해서 174페이지 상권에 관련된 이론이죠. 이 이론, 학자들의 견해는 우리 다음 시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